지난달 서구 심곡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가정은 위기가구로 분류됐지만 소득 기준을 넘어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 역시 고학년이란 이유로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복지 기준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구 심곡동 빌라 화재. 이 사고로 집안에 홀로 있던 12살 초등학생 문하은 양이 숨졌습니다. 당시 문양의 어머니는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습니다. 문양 가족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가구 통보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문양 아버지가 실직 상태에 놓였고 이후 공과금까지 밀리자 위기가구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양 가족은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문양의 어머니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데다 차량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은 해당 가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 기준에 있는 장애 등급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정부에서. 네. 거기에 충족하지 않은데 막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위기가구로 발굴됐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 대부분이 소득 초과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정부가 위기가구로 발굴했지만 복잡한 기준과 통합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입니다. 문양가족처럼 기준의 경계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반복되자 민간기관에서는 문고리 홍보를 통해 복지 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등 위기가정 접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너무 많아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원 기준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또 찾고 또 정기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걸 자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본인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찾아보시고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를 본 전문가는 현행 체계에서 아이는 결국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칸막이 행정으로 가로막힌 복지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복지제도의 통합을 위해선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사회복 전담 공무원 같은 분들에게 어떤 발굴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재량적인 권한을 부여할 때 사각지대가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어떤 보호장치로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고. 분절된 제도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